반갑습니다. 혹시 지난주 저희가 말씀드렸던 발표 계획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는 이번 주부터 조선족에 관련해서 2번에 걸쳐 발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번 발표는 조선족 관련 내용을 발표하는 시간이 될 것이고요. 특히 인터뷰를 통해서 조선족에 대한 조선족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점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잠깐 여러분, 혹시 제가 발표하는 것과 PPT상에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않으셨나요? 네, 발견하셨다고요? 맞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조선족이라는 영어를 썼지만 PPT상에는 조선동포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 것일까요?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서 조선동포, 조선족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먼저 조선족이란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민족 혈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조선족이라는 용어를 조금 더 편하게 쓰지만 이외에 조선동포라던가 아니면 중국동포라는 용어는 잘 쓰고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주로 이 조선족이라는 것은 19에서 20세기 한국 근현대 격변기에 이주한 이들을 말하고 중국 정부에 의해서 조선족이라는 단어가 지정된 것입니다. 이 조선족이라는 의미를 차별적인 시각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가 있고 한족과 소수민족을 구분하기 위해 중국 정부 측에서 명명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를 무비판적으로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 외에도 대중동포, 즉 중국동포라고 해서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 전체를 이루는 용어가 있고 또 조선족이라는 특징을 살린 조선동포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의 발표에서 조선동포라는 용어를 써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서 목차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저희는 조선족 교회와 중앙시장을 다녀온 감상을 짧게 얘기를 하고 두 분의 조선동포를 인터뷰한 결과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또 한국에 대한 조선동포의 인식 그리고 조선동포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을 두 가지 차원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난 11월 9일 엄다솔 양과 이정빈 양이 저희 구로구에 위치한 조선족 교회와 중앙시장을 다녀왔습니다. 사진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한국이라고는 생각될 수 없을 정도로 중국어로 적힌 간판이 쉽게 보이고 중국인들, 조선동포들이 자주 먹는 음식들을 주로 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방문한 서울 조선족 교회는 한국에 있는 조선동포 커뮤니티 중에서 가장 큰 커뮤니티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안과 실제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조선족 교회에서는 한국에서 조선동포들이 겪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듣고 이를 해결하고자 도움을 주는 인권상담센터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프라인뿐만 아니고 온라인으로도 운영되고 있어서 교회에 방문하지 못하는 이들도 인권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교회 측의 소개로 조선동포이신 45세 오춘매 씨를 만나고 왔습니다. 예민한 질문은 피해달라는 교회 측의 요구로 세부적인 질문을 구체적으로 하기보다는 조금 더 포괄적으로 질문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사실 인터뷰 영상을 촬영하고 싶었지만 영상은 조금 부담된다고 하셔서 영상보다는 음성 녹음으로 했고요. 이거를 저희가 약간의 재편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보기 쉽게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러면 인터뷰 영상 함께 보시도록 할게요. 아, 네. 그 중국 동포들을 위해 가지고 막 금식도 하고 이렇게 중국의 동포들에 대해 가지고 막 이렇게 관심이 많아요. 그분이 막 이렇게 그래서 그거 신문 보고 감동돼가지고. 아, 진짜요? 네. 평소 때 주말에는 어떤 생활을 하세요? 주말에 취미 생활 같은 거? 직장이 다니세요. 아, 직장이요? 직장이 얘들은 금방 와가지고 지금 학습하고 있어요. 일하는 비자가 아니고. 아, 네. 저기 그러니까 3개월 갔다 왔다는 그런 비자인데 그래서 여기서 학습해요. 돈 한 달에 얼마 주고 학습하고 해가지고 학교 때면 이제 여기서 일할 수 있고 거주할 수 있는. 지금 일은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나는 식당이에요. 식당이요? 네. 그럼 비자 이름이 뭔가요, 정확히?
나는 영주권이고. 아, 영주권. 나는 병원이고 여기서 가지고 땄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지금 이제 저기 컴퓨터 그 학습 자격증 따가지고 F4가 됐고. 네. 여기는 F4가 따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다가 그래서 취소하고 H2라는 거 있어요. H2요? H2는 이제 3년 4년짜리가요. 네. 그럼 여기 3년만 계실 수 있는 거예요? 3년 다음에 또 그때 또 연장을 또 시키고. 힘드시겠어요. 힘들지요. 돈도 많이 들고. 그동안 또 일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 F4 비자에 또 달라서 또 1등 반대로 못하게 해요. 우리 아들 같은 경우는 F4는 막 건설공장 같은데 뭐 이런 그런데 그 계속 얘기하길래 뭐 하더라고. 우리 지금 가족이 다 갈라지가 있어요. 아, 진짜요? 우리 아버지가 작년에 한 15년 전에 이런데 한국 걸 때는 금방 해서 올 그런 기회가 있어요. 중국하고 한국 가서 힘든데 오고는 실제 돈은 벌어야 되지 하는데 그거 하는데 나이가 좀 초과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 동생 이름으로 와가지고 한국에 왔지. 그래가지고 그게 지금 불법이 돼가지고 작년에 못 들어갔어요. 요번에는 상상하러 왔는데 처음에 올 때는 그래가지고 어때요? 동생 이름에 내가 3년 내가 만기 내가 집에 갔는데 그럼 한 15년 돼가지고 15년 지났잖아요. 그 다음 자기 이름으로 정상으로 와가지고 왔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조사가 내려왔는데 어떻게가 작년에 집에 갔어요. 그리고 우리 새 식구가 지금 갈라지고 살고 있는데 우리 신랑 10년 못 온다고 지금 학습도 해가면서 또막 되게 뭐 돈도 벌이는데 50원에 있거든요. 아, 진짜요? 50원 안 불편하세요? 그래도 일을 가만히 하면 또 들리면 그래 내가 그래. 그러면 진짜 엄청난 손해고 우리한테는 진짜 그게 좀 억울하거든요. 네. 한국에 오셔서 가장 힘드셨던 건 그럼 비자 이외에는 어떤 게 있으세요? 우리 애는 저기 한국말 잘 모르죠. 여기 와서 이제 조금 배웠어요. 배웠는데 어느 건 힘들지 왜 안 되나. 이제 못 알아듣고 하는 게 그건 막 한국인들이 차별적으로 대하는 문제 같은 건 없나요? 있지요. 있어요? 굉장히 직장이 안 되는 게 아직 접촉은 안 해서 금방 왔으니까 그럼 사모님께서는 금방 왔을 때 진짜 막 그런 차별이 많아요. 아, 정말요? 네, 그리고 막 울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직장도 여러 군데 막 자꾸 그래서 하나만 더 물을게요. 마지막으로 한국한테 바라는 점 같은 게 있으신가요? 조금 더 조선족들한테 이런 게 더 편했으면 좋겠어요. 공평적으로 이렇게 대해주고 그 보는 시선들이 아무래도 우리 좋다가도 뭐 공부랑 못하고 좀 그런 게 있어요. 아직도. 네. 그리고 중국인이라 가지고 대하는 게 다르게 대하지 않구나. 비슷하게 대해서 네, 영상 속에서 여러 가지 말 잘 들으셨나요? 이외에도 저희는 11월 8일 날 박진혜 양이 서울에 살고 있는 방송도시를 만나서 조선홍보 방송도시를 만나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다양한 질문과 답변이 오갔지만 그 중에서 3가지 정도를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왜 한국을 선택했으며 한국에 올 때의 목적은 무엇인지 성취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원래는 신학을 공부하고 싶었으나 현재 그러고 있지 못하고 당시에는 간절히 오려고 했다기보다는 얼떨결에 오게 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 한국에 어느 정도 소속감을 갖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할아버지 때부터 조국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은 잘 얘기되지 않고 있고 중국에서 태어나서 중국의 역사와 문화, 교육을 받다 보니 중국인이 됐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라는 얘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현재 중국도, 한국도, 북한에도 어느 곳으로도 자신이 속했다고 여겨지지 않으며 이 자신을 제외한 대부분의 조선족들은 민족적 정체성을 크게 갖고 있는 편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세 번째, 한국과 한국인의 바라는 점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는 한국 사회가 굉장히 닫혀있고 폐쇄적이어서 사회적 지위를 형성하기 어렵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또 조선족에 관련된 인식에 있어서도 미디어가 일부 조선족의 조선 동포의 모습을 전체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며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랬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두 분의 인터뷰 그리고 추가적인 자료 조사를 통해서 한국에 대한 조선 동포의 인식 그리고 조선 동포에 대한 한국의 인식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먼저 한국에 대한 조선 동포의 인식은 다음 4가지 키워드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조선 동포들은 한국을 발전된 할아버지의 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신들의 모국이 아니고 할아버지의 모국이라고 생각하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한국과 중국이 교류를 하고 한국에 의한 다양한 국제 경기가 펼쳐지며 한국이 경제 발전을 하는 것이 중국에 전해지면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특히 86년에서 88년 한국의 발전상이 동포사회에 전해지면서 이들은 코리안 드림을 꿈꾸게 됩니다. 처음에는 친척을 방문하는 목적으로 들어와서 일도 같이 겸하거나 무역 같은 걸 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이외에는 점차 취업이나 아니면 결혼 등의 이유로 체류 및 거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코리안 드림을 갖고 온 이들에게 한국 정부는 불법으로 체류할 것을 우려하여서 자유로운 왕래를 막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방문을 목적으로 사기 행각이 여러 차례 일어났고요. 이로 인해서 동포 사회에는 한국 사회에 대한 원망, 즉 반항 감정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조선 동포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차별과 소외 부분을 떼어놓을 수 없는데요. 여기 PT에 나와 있는 자료에서도 마찬가지고 저희 인터뷰에서도 보셨듯이 조선 동포는 한국 사회에서 차별과 소외감을 느끼고 있고 그것이 중국에서보다 더 심하다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다음으로 조선 동포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인은 조선 동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비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는 조선 동포에 대한 고정관념, 즉 이기적이다, 신용이 없다, 무식하다 등의 이유이기 때문인데요. 이는 조선 동포뿐만 아니고 한국인이 중국이나 일부 중국이나 중국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들이 조금 더 확대 적용된 모습을 통해서 모습이기도 하다는 점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 중국 동포는 출신 지역에 따라서 차별을 받고 있었는데요. 그 직업을 얻기 위해서 센터를 방문을 하면 출신 지역에 따라서 채용 여부를 결정을 하고 또 특히 연변 출신의 동포들이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 육아 도우미를 모집하는 사이트에서는 길림성 흑룡강 출신의 중국 동포는 선호하지만 연변 쪽에 중국 동포는 사절한다는 문구를 하고 있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동포는 범죄자 또는 중국 동포 사회를 범죄자 집단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미디어 매체에서 중국 동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 외국인 범죄 비율 중에서 중국인을 포함한 조선 동포가 저지른 범죄 비율은 10만 명당 2,921명으로 미국 6,700명 정도, 캐나다 4,100명 정도의 다른 집단과 구분을 했을 때 적은 편인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상은 저희가 참고한 자료이고요. 저희 조는 지금까지 조선 동포에 대한 인식을 인터뷰를 통해서 그리고 추가적인 자료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인식 중에서는 문제점들을 여러 가지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다음 발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조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